자, 28번 문제. 미적분 28번입니다. 28번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고 나왔습니다. 이거인 함수 fx의 역함수를 gx, 뭐 증가함수니까 역함수 존재할 수 있을 거고, fg가 다음을 만족한다 라고 나왔죠. 가보면 f1은 1이라고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f3은 2라고 했습니다. 그죠? f1 1이고 f3이 2니까 뭐 저거 갖고 뭐 구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일단 뒀어요. 나 보니까 나는 인테그랄에 몇부터입니까? 1부터 2까지 x제곱에 gx를 dx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라고 나왔죠? 4라고 나왔죠. 결국 아래 조건 이용해서 문제 풀겠죠. 밑에 묻는 게 뭔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아래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우리 전에 역함수 나왔을 때 선생님 풀어갔던 방법 기억나세요? 역함수 나왔을 때 어떻게 풉니까? 이 gx를 이렇게 t로 치환하시면 돼요. gx가 fx의 역함수니까요. 그런 다음에 t와 x의 자리를 바꿔주죠. 이 패턴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ft는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치환적분이니까 양변을 미분 쳐요. 그러면 f't의 dt는 뭐가 되겠다? dx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해주죠. x 대신 1을 대입합니다. x 대신 1 대입하면 뭘 대입해야 1이 나오냐라고 써있는데 1 대입해야 1이니까 인테그랄 1부터 쓰시면 되고, x 대신에 3을 대입하죠. 뭘 대입해야 3 나오죠? 2를 대입하죠. 2를 대입하면 뭘 대입해야 3 나오니까 2 나오니까 3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x 대신 요거 갖다 대입하시면 돼. 그럼 ft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gx 대신에 t 대입하시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dx 대신에 요거 돌려서 대입해주면 되니까 f't의 dt가 이 결과가 얼마였구나? 4였구나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요거 보면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f't, ft 전체의 제곱. 그렇지, 이건 이제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ft의 전체의 3승을 이렇게 미분 쳐주게 되면 3ft의 전체 제곱 곱하기 f't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3 정도 곱해주시게 되면 저 식은 다시 어떻게 바뀌냐면 3을 곱하면 이렇게 연산되는 거니까 인테그랄에 1부터 3까지 갖다 쓰시고 이 전체를 엮어서 ft의 전체 3승을 미분한 식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ft의 전체 3승을 미분한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t는 그냥 두시면 되고 dt로 막아주면 되죠. 근데 선생님 3을 곱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10이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미분한 식과 t가 곱해져 있어요. 당연히 둘이 곱해져 있으니까 부분 아니면 치환이겠지만 치환은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럼 당연히 부분적분이겠죠? 그럼 얘는 접분하기 굉장히 쉬운 식이죠? 접분하기 제일 쉬운 식은 f'x가 접분이 제일 쉬운 식이니까 얘는 접분하고 얘는 미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분적분 들어갈게요. 부분적분 들어가주면 접 이렇게 되겠죠? ft의 전체의 3승, 그 다음에 대괄호 막고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1부터 3까지 미분하면 없어지죠? 적분해 주시면 되니까 ft의 전체의 3승이 될 겁니다. 이 결과가 얼마다? 10이다 라고 나오네요. 이제 1과 3만 대입하시면 되는데 저 값은 다 위에 주어져 있어요.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여기만 잘 기억하시면, 그지?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28번 정도 나오기는 참 좋은 문제입니다. 꼭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9번 가볼까요? 29번도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 이제 연습 많이 했으니까 29번 같은 거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에 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내접원이라고 하죠. 저 내접원의 반지름을 일단 구해줘야 됩니다. C1의 반지름이 R1 세타니까 할 줄 아시죠? 요 길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렇지, 넌 1이고 요 가속폭이 세타고 이 길이는 얼마죠? 탄젠트 세타였고요.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빗변을 물었어요. 코사인 세타분의 1 쓰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주면 2분의 1에다가 탄젠트 세타 갖다 쓰시면 면적을 구할 수가 있지. 근데 이게 r 세타가 되는 거니까
RP가 되는 거니까 R 쓰시고 2분의 여기가 이제 R1 세타죠? R1 세타가 맞는 거고 2분의 세변의 길이 합입니다.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양쪽에서 이 두 개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R1 세타를 구하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의 분자를 놓으시고 분모에 1 플러스 탄젠트 코사인인데 탄젠트는 항상 코사인 사인이 같이 엮이면 그렇죠. 코사인 분의 사인 x로 바꿔주시면 탄젠트 x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될 거고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깔아줬을 거고 위에 탄젠트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갖다 쓰시면 될 거고 이렇게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코사인 정도 곱해주시면 가볍게 정리하실 수 있죠.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는 사인 세타가 되고 플러스 1이 될 거고 위쪽은 사인 세타만 남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R1 세타를 계산을 했네요. 이거 R1 세타 갖다 대입하시면 되고 두 번째 R2 세타죠. R2 세타는 여기서 원을 그립니다. 이거는 외접해 있는 상태죠. 외접해 있는 상태니까 여기는 어떻게 풀더라? 그렇지. 당연히 두 중심 사이의 거리 연결해주면 되고 당연히 접했으니까 아래 삼각형과 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렇게 거주시면 되고 그럼 당연하게도 이 각의 크기는 2분의 세타가 될 거고요. 조각이 세타니까 반 나눠 먹었으니까요.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거주면 이 삼각형은 그 삼각형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 사이각은 2분의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뭐냐면 요 길이는 R1 세타 더하기 R2 세타가 될 거고 요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R1 세타 마이너스 R2 세타가 될 테니까 이거분의 이거를 썼다라는 건 결국 요 값의 사인 값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네요. 그렇죠. 사인의 2분의 세타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있잖아. 대각선 곱해주면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R1 더하기 R2는 사인의 2분의 세타 곱하기 R1 더하기 사인의 2분의 세타 곱하기 R2가 되겠지? 우리 R1은 지금 구해놨거든요? 그러니까 R2만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여기서 R2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옆으로 넘겨주면 될 것 같고 그지? R2를 구하시려면 여기 부호가 얘를 1로 곱했죠? 1로 곱했으면 이게 맞고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마이너스죠. 그죠? 위에 분자를 잘못 썼어요. 그러면 R2를 옆으로 넘기고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R2는 뭐가 되냐면 옆으로 넘기면 플러스를 넘어갔겠죠.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가 될 거고 그리고 얘를 갖다 옆으로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1 마이너스 사인 2분의 세타가 될 거고 이 뒤에 R1 정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분자가 뭐였냐면 R1 마이너스 R2였거든요. 근데 R2가 지금 이런 모양새니까 R1을 앞으로 쭉 묶어내시면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뭐가 되겠다? 요게 남겠죠. 1 플러스 사인의 2분의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사인의 2분의 세타가 남을 거고 이해 가시겠지? 요거들을 통분한다고 생각하면 1 플러스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니까 1 두 개 지워지고 2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다? R은 곱하기 1 플러스 사인의 2분의 세타 분의 위쪽이 2배 사인의 2분의 세타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냥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R1 마이너스 R2 대신에 요거 갖다 대입하시면 되고 이 R1 대신에 얘 대입하시면 되니까 세타가 0으로 간다고 치면 얘는 상관없고 세타가 0으로 가면 이렇게 상관없고 사인 세타 2배 사인 2분의 세타만 세타가 0으로 가는 극한에 적용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분모 보시면 정확하게 세타 제곱 나와 있죠. 그 대입하시고 연산하시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접원 연습 잘 되셨으면 이렇게 외접원, 그죠?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외접하는 원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저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주 보이는 용어는 아니니까요. 꼭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마지막 30번 갑시다. 30번 갑시다. 자, 30번이요. 선생님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2차 함수를 정의 내리실 때는 저기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fx를 x의 제곱 플러스 ab 써도 상관없나요? 그렇죠. ab 써도 상관없으니까 ax 플러스 b로 쓰시고 문제를 푸시는 경우도 있지만 2차 함수는 대칭축,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드러난 2차 함수가 문제 풀기 편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fx는 미적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정의 내리시면 방정식으로 풀 때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게 좋고, 극과 구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정의도 꼭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 푸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에서 해당하는 얘기고, 난이도가 떨어지는 대본에서는 뭐 굳이 저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보죠. 자, 거기 보시면 최고 최악수가 1인 2차 함수 fx.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아래쪽 정의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양수 t에 대해서 t면 0보다 큽니다. 인트로 부분이 되겠네요. f lnx tx의 절대값은 뭐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고, f lnx니까 일단 있잖아. 선생님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볼 생각이야. f의 lnx를 한번 보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lnx a의 제곱에 플러스 b가 되겠죠? 이게 f의 lnx입니다. 그럼 이 f의 ln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셔야 될 테니까 얘를 미분 한번 쳐보려고 해요. 그래서 얘를 미분 한번 쳐보죠. 이렇게 f의 lnx를 미분해 주시면 2가 앞으로 떨궈 나올 거고 lnx 나오고 마이너스 a에 미분해 주면 되니까 x분이 될 거고 얘가 이렇게 제곱가 되는 값이 그 값이겠죠. 그럼 어차피 x는 0보다 클 테니까요. 그럼 lnx a니까 x는 2의 a승 맞죠? 오케이. 그래서 x는 2의 a승이라는 그 값을 가질 거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것가 될 거예요. 그거가 당연히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테니까. 그리고 이 식을요 한 번 더 미분해 보잖아요. f의 lnx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하시면은 x분의 1이지. 그러니까 x의 제곱분의 2가 될 거고 플러스의 2배의 lnx 마이너스 a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될 겁니다. 그죠? 얘가 이꼴 또 0이 되는 값을 구하시면 되겠지? 그럼 x제곱분의 2 날려주시면 여기는 얼마가 남을 거고 1이 남을 거고 2 날려주면 플러스 lnx 마이너스 a는 이꼴 0이다 라는 결과가 남겠네요. 그죠? 아이고 이거 마이너스 실수했네?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붙여주면 되니까 여기서 따라서 x를 구하면 x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x는 2의 a 플러스 1씁니다 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제가 약간 오른쪽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게 되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지. 그지? 요 점의 좌표가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뭘 갖다 놓자? tx라는 직선을 갖다 놨을 때 tx라는 직선을 갖다 놓고 절대값을 붙였을 때 꺾어 올린다는 얘기니까요. 절대값을 붙였을 때 걔가 뭘 만족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아 이거 연습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x축, y축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y축을 휘어지게 여기다가 y축을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y축을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x축을 이렇게 갖다 놓으시게 되면 얘가 내려오면서 0,0에서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 점의 좌표가 변곡점의 좌표니까 요 점이거든. 그러니까 x가 2의 a 플러스 1승일 때 2의 a 플러스 1승일 때 대입을 해주시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지금 그린 그래프가 f의 lnx의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2의 a 플러스 1승 대입해주면 y 값은 b 플러스 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쵸? b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둘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게 되면 기울기 m을 구했을 때 2의 a 플러스 1승분의 b 플러스 1을 구하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2의 a 플러스 1승 대입하면은 요거 두 개 a 플러스 1이니까 두 개 1이 될 거고 2의 a 플러스 1승을 x신 대입해서 결과를 구해주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2의 a 플러스 1승분의 2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대입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따라서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b는 얼마가 되겠구나? 1이 되겠구나. 아 b가 1이었구나. 그럼 b 값을 결정해서 1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가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근데 이 결과가 결국 뭐랑 같아야 됩니까? 그렇죠.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였잖아요. y는 tx였잖아. 그러니까 이 결과는 누구랑 같습니까? 접선의 기울기 t랑 같아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2의 a 플러스 1승을 구하게 되면 t분의 2가 될 거고 a 플러스 1을 구하면 ln이 마이너스 lnt가 될 거고 그럼 a를 옆으로 넘겨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다는 뜻이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fx를 다시 정의 내리실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a를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뒤에 ln이 갖다 놓으시고 플러스 돌았죠? 플러스 lnt 갖다 놓으시고 플러스 1 갖다 쓰시고 제곱 쓰고 플러스 1 쓰시면 f의 lnx를 x와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네요. 그죠? 그 뒤에 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리니까 이제 뭐 이거 그래프 그렸으니까 이건 다 지우셔도 될 것 같고 그래프 여기까지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한번 갈게요. 그래서 fx를 정의를 내렸죠.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gt라는 함수가 fln이래. 그러니까 gt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값이 fln이니까 x 대신 2 대입하면 되거든. 그럼 요거 두 개 지워지죠. 뭐야?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gt는 ln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오케이. 자, 근데 이거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gx가 k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 t를 갖다가 x로 바꿔서 gx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럼 여기는 ln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1 쓰시면 되는 거고 얘하고 k가 만나는 교점이 되겠지, 그치? k가 만나는 교점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차를 hk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좀 연출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식을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g'x를 구하시면 2 떨어질 거고 lnx 플러스 1 되겠죠? 이거 곱하기 x분의 1이 되는데 이게 이꼴 제로가 되는 거면 lnx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x는 2분의 1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x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두 개 지워지니까 여기가 2분의 1,1이라는 그 값이 되는 g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아까랑 그래프는 거의 같은 형태의 그래프니까 gx의 그래프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변곡점 타고 가는 그래프일 거예요. 변곡점 있을 거고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될 거고 극소값 얼마다? 1이다 라는 결과를 가졌겠네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서 1보다 큰 k를 지났어요. 이렇게 1보다 큰 k를 지나서 만나는 교점 2를 찍었죠. 그럼 이 교점의 좌표는 이렇게 쓰면 되지. 알파 k가 될 거고 베타 k가 될 거야. 알파 k, 베타 k가 맞죠? k 값이 변하면 근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알파 k, 베타 k가 될 거고 이 알파 k를 대입해주게 되면 그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gx의 알파 k를 대입하면 이런 식이 아닙니까? ln의 알파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얼마를 만족한다? k를 만족한다는 얘기고 베타 k도 같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이게 네 번째 식 정도가 될 거야. 문제에서는 베타 k도 마지막 같은 식이고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h'2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hx를 미분해서 아까 hx가 베타 k 마이너스 알파 k가 hx죠. hx인데 hx라고 썼지만 hk가 맞죠. 그래서 잘못 읽었어요. hk는 베타 k 마이너스 알파 k가 되는 거고 이 식을 미분해서 2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다섯 번째 h 프라임 k를 구하면 알파 프라임 k에다가 베타 프라임 k에다가 알파 프라임 k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 2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 있잖아요, 그죠? 이 식을 미분 치면서 들어가셔도 상관없는 거죠? 저 식을 미분 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섯 번째 2 곱하기 ln의 알파 k, 그죠? 알파 k 플러스 1에 2 떨어졌고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요거 미분해주면 되지, 그치? 요거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겠다? 알파 k분의 알파 프라임 k가 되겠죠? ln 미분했으니까요. 그리고 플러스 1은 항수는 사라졌고 결국에는 1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k 대신 2 대입해서 이 값을 구해야 된다면 결국 우리는 뭐만 알면 됩니까? 알파 2의 값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알파 2의 값을 구한다는 건 k 대신에 2를 대입해서 방정식 푸시면 되니까 옆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곱 번째 lnx 플러스 1의 제곱은 이렇게 될 거고 옆으로 넘기면 얼마가 되죠? 1이 될 테니까요. 그죠? 따라서 lnx 플러스 1은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lnx의 값은 얼마가 되거나 0이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그럼 x의 값은 얼마가 나오죠? x는 1이 나오거나 혹은 뭐가 돼야 됩니까? 2의 제곱분의 1이 나와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값은요, 이 값은 알파2를 구한다는 것은 알파2의 값은 얼마가 되죠? 2의 제곱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베타2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구한 값에다가 이제 대입만 하시면 답 다 구할 수 있는 거네요. 이해가십니까? 요거 대입해서 마지막 연산만 하시면 되니까 연산 선생님 좀 바뀌어볼게요.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도움이 되는 식 있죠. fx를 이렇게 대칭축을 드러내면서 식을 잡아가시면 연산이 훨씬 편하고 쉽거든요. 저 위쪽으로 푸시면 문제를 풀 때 자꾸 좀 귀찮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푸시는 게 문제 풀기 편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니까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드렸고요. 30번 문제까지도 충분히 우리 학생들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30번까지 연습하셔서 꼭 잡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